삼성전자 주주세요. 저도 삼성전자 주주예요. 그런데 이거 알고 투자하셨어요? 모르면 투기고 알면 투자래요. 살다 보면 계산이 필요한 순간이 있죠. 안녕하세요. 윤정용의 인생 계산기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다 삼성전자 주주분들이세요. 반갑습니다. 저도 삼성전자 주주입니다. 삼성전자 주주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투자하는 회사가 얼마를 벌고 얼마를 남기는지, 망할 위험은 없는지, 올해는 어떻게 사업을 할지 이 정도는 알아야 투자죠. 모르면 투기, 알면 투자잖아요. 삼성전자 사업 부문별 수익성과 삼성전자의 안정성, 그리고 삼성전자를 더 세세히 아는 방법까지 한 큐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급하니까 얼른 가시죠. 첫 번째, 삼성전자 사업 부문별 수익성 체크입니다. 숫자가 많으니까 보면서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가 1년에 버는 돈 얼마일까요? 2017년 239조 5,754억 원입니다. 2018년에는 243조 7,714억 원. 이렇게 매출이 증가하다가 2019년 매출액은 230조 4,008억 원으로 2018년과 비교해서 4% 정도 감소했습니다. 삼성전자 1년 매출이 230~40조가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 2020년도 예산이 512조 3천억 원입니다. 1년 정부 예산의 절반이 삼성전자 1년 매출하고 거의 비슷한 거죠. 2018년과 비교해서 4% 정도 매출액이 감소했습니다. 4% 정도. 왜 감소했을까요? 먼저 말씀드린다면 DS 부문, 디바이스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반도체 또는 이제 디스플레이 이런 걸 파는 건데, 반도체가 21조 3,519억 원으로 2018년도보다 24.7% 가장 많이 감소했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제외한 다른 부문은 다 증가했어요. 삼성전자는 갤럭시만 파는 게 아닙니다. 반도체만 파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파는지, 얼마나 파는지, 또 얼마나 남기는지 이 수익성을 지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수익성이 없으면 돈을 쓸 이유가 없죠. 얼마가 남기는지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이 바로 수익성입니다. 삼성전자는 C, 커스터머 일렉트로닉스라고 부르는 가전 부문, 그리고 IM, 인터넷 모바일이라고 하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판매하는 사업 부문입니다. 그리고 DS, 디바이스 솔루션이라고 하죠.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팝니다. 마지막으로 하만, 오디오 부문입니다. 크게 4가지 디바이스 솔루션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로 구분하면 총 5가지의 사업 부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막 나온 뜨끈뜨끈한 사업 보고서 51기 2019년도에 대한 삼성전자의 실적을 보여주는 사업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사업 보고서를 보면 사업 부문별로 우리가 수익성을 알 수 있죠. 2019년 삼성전자는 각 사업 부문별로 얼마를 팔고 얼마를 남겼을까요? 사업 보고서에서 사업의 내용, 사업 부문별 요약 재무 현황을 보시면 됩니다. 보시기 전에 참고할 게 있어요. 이 요약 재무 현황을 보면 매출액이 총 매출액이 있고 내부 매출액이 있고 순 매출액이 있습니다. 얼마를 팔았어? 얼마를 번 거야? 그것은 매출액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볼 매출액은 바로 순 매출액입니다. 순 매출액이 삼성전자의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그 매출액이거든요. 다른 매출액은 볼 필요 없어요. 순 매출액만 보시면 됩니다. 자, 요약 재무 현황을 볼까요? C, 가전 부문은 44조 7,562억 원을 벌었고, IM, 인터넷 모바일은 107조 2,662억 원을 벌었습니다. 와, 굉장히 많이 벌었죠? DS,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에서 반도체만 보면 64조 9,391억 원, 디스플레이 부문은 31조 539억 원을 벌었습니다. 하만, 오디오 부문은 10조 771억 원을 벌었어요. 자, 매출액을 보면 삼성전자에서 가장 큰 매출을 기여하는 것은 바로 IM, 인터넷 모바일 부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스마트폰, 태블릿, 그리고 블루투스 이어폰 같은 스마트워치도 그렇겠죠. 이 인터넷 모바일 부문에서 가장 큰 매출이 발생합니다. 이 IM 부문은 2017년부터 100조대 매출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 하면 또 반도체잖아요. 반도체는 17년에는 7,425억, 18년에는 8,629억, 19년에는 6,494억 들쑥날쑥하고 있습니다. 매출로 보면 가장 중요한 사업 부문은 바로 IM,
인터넷 모바일 부문입니다. 삼성전자에서 스마트폰 신상품을 출시했다. 갤럭시 S20 어떤가요? 굉장히 뜨겁나요? 그런데 그렇게 뜨겁지 않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인터넷 모바일의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겠는 걸 예측할 수 있겠죠. 폴더폰 같은 거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폴더블 폰에 대한 내구성,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시장이 크진 않아요. 삼성전자에서 가장 중요한 매출, 인터넷 모바일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출시한 제품들을 보면서 그 반응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 조사기관에서 시장 점유율을 봤더니 2019년도 삼성전자는 17.5%였어요.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의 경우 삼성전자, 화웨이, 애플 이렇게 1위, 2위,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스마트워치, 태블릿, 무선 이어폰 등 다양한 기기들의 그 향방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익성의 핵심은 뭐라고 했죠? 얼마를 남기느냐입니다. 돈을 번 거는 수익이지만 남은 돈은 이익이거든요. 매출액에서 중요한 영업비용, 매출 원가, 판매비,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남습니다.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서 남긴 돈, 바로 영업이익이죠.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거는 영업수익, 즉 매출액을 받고 지금 우리가 볼 거는 얼마를 남겼냐, 바로 영업이익을 볼 겁니다. 표를 보면 반도체가 삼성전자 영업이익의 50.5%, 와,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반도체가 속한 DS, 디바이스 솔루션 전체 영업이익이 삼성전자 영업이익의 56.1%를 차지하고 있네요. 디바이스 솔루션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가 같이 있습니다. 반도체 하나만으로도 이미 삼성전자 영업이익의 절반을 넘고 있어요. 그런데 IM, 인터넷 모바일은 33.4%에 불과해요. 재밌지 않나요? 매출은 IM, 인터넷 모바일 부문이 반도체보다 42조나 많거든요. 영업이익은 반도체가 IM보다 5조가 더 많아요. 매출은 42조나 차이가 나는데 영업이익은 오히려 반도체가 많은 이 기이한 현상. 반도체가 참 남는 장사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렇게만 보면 사업 부문별로 얼마를 남기는지 우리가 직관적으로는 볼 수 없어요. 왜? 총이익에서 각 부문별의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는 거지 각 사업 부문별로 수익률을 우리가 보는 게 아니거든요. 이 표에서 영업이익률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영업이익률이란 돈을 벌고 영업비용을 뺀 영업이익이 이 번 돈에 비해서 얼마, 몇 퍼센트 비율을 차지하고 있느냐. 쉽게 말해서 100을 팔았다면 10%가 영업이익이다. 그러면 10% 남는 거죠. 이렇게 비율로 보면 굉장히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표에서는 영업이익률을 알 수가 없어요. 따로 영업이익률을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영업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누고 곱하기 100하면 영업이익률을 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볼 때는 자꾸 비율로 보려고 해야 됩니다. 이 이익이, 이 비용이 매출액 대비해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지? 이 비율로 보다 보면 이 구조가 읽히거든요. 그럼 영업이익률을 직접 구해볼게요. CA 가전 부문은 5.82%, 100을 팔면 5.82%, 6% 정도가 남는다라는 거죠. 얼마 안 남네요. IM 인터넷 모바일 부문은요 8.64%, 100을 팔면 9가 남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생각보다 많이 안 남아요. DS 반도체 부문 두 가지가 있잖아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반도체 부문만 보면 21.58%입니다. 100을 팔면 22가 남는데요. 와, 많이 남죠. DS 디스플레이 부문은 16.31%, 100을 팔면 16%가 남는데요. 하만 오디오 부문은 3.20%, 100을 팔면 3이 남는 거죠. 가장 많이 남는 장사를 하는 사업 부문은 바로 DS 반도체 부문입니다. 2위는 DS 디스플레이 부문이고요. IM 인터넷 모바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스마트워치를 판매하는데 생각보다 영업이익률이 적어요. 10%가 안 돼요. 자, 이 IM 부문과 비슷한 사업을 하는 곳이 바로 애플이죠. 자주 비교하잖아요. 삼성전자의 이 IM 사업 부문과 애플을 비교해요. 2019년 기준 애플의 영업이익률은 24.71%입니다. 많은 차이가 발생하죠. 삼성전자에서 중요한 매출을 내는 사업 부문은 IM 부문인데 영업이익률이 너무 저조한 것 같아요. 이게 많이 아쉽죠. IM 인터넷 모바일 부문의 영업이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면 반도체와 더불어 삼성전자의 수익성 개선이 굉장히 강력한 날개가 될 겁니다. 5G 폰과 그리고 폴더블 폰의 결합, 이 프리미엄 폰에서 삼성전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얼마나 팔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삼성전자 계속 사업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안정성이라고 합니다. 이 회사 망하지 않을까? 이 회사 계속 사업할 수 있을까? 이걸 보는 게 바로 그 회사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안정성 지표에는 유동비율, 부채비율, 이자보상 비율이 있습니다. 유동비율은 단기적으로 현금이 딸리냐 안 딸리냐, 유동성 위기를 겪냐 안 겪냐, 요즘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현금이 딸린다. 소상공인들 매출이 없으니까 현금이 부족하니까 대출을 받아서 현금을 당겨오잖아요. 유동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유동비율은 바로 그걸 보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유동비율은 284.38%예요. 1년 이내 갚아야 할 빚보다 수중에 있는 현금이 3배 가까이 많다는 거예요. 3배 가까이 많으니까 1년 이내 갚아야 할 빚 굉장히 초조하지만 이 현금을 확 갚아버릴 수 있어요. 3배나 더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보수적으로 유동 비율이 200% 이상이어도 유동성이 굉장히 좋다고 하거든요. 역시 삼성전자예요. 자, 두 번째, 부채 비율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채의 크기, 즉 빚이 얼마나 있냐, 이걸 보는 거예요. 삼성전자의 부채 비율은 34.12%예요. 작년보다 오히려 2%가 줄었습니다. 부채의 크기가 줄었다는 거는 빚을 갚았나? 그렇죠. 또는 이 부채 비율을 구할 때 자기 자본하고 비교하거든요. 이 자기 자본은 사업을 잘하면 자본이 늘어납니다. 자본이 늘어났나? 사업을 잘했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부채 비율은 100% 미만이면 굉장히 좋다, 굉장히 안정적이다 라고 보는데 삼성전자는 34.12%,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전혀 문제가 안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이자 보상 비율입니다. 이자 보상 비율은 사업을 잘해서 남은 이익, 영업이익이 이자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걸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영업이익과 이자 비용을 딱 대조시킵니다. 영업이익이 당연히 이자 비용보다 많아야겠죠.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갚는 거거든요. 이자 비용이 영업이익보다 더 커요. 그러면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 갚을 수 없죠. 이런 기업들은 좀비 기업이라고 해요. 빚이 너무 많으니까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이자 비용도 못 내는 사업 계속할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의 이자 보상 비율은 40.46입니다. 이자 비용보다 영업이익이 40배가 넘는 거예요. 문제 있습니까? 전혀 없죠. 어떤 기업을 볼 때 이자 보상 비율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에서도 관리하는 비율이거든요. 좀비 기업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좀비 기업이 아니려면 영업이익이 이자 비용보다는 3배는 많아야 됩니다. 삼성전자의 안정성은 2019년 말 기준 전혀 문제 없습니다. 망할 위험이 전혀 없다는 거죠. 거의 없다는 겁니다. 역시 삼성전자. 난 삼성전자 투주. 여러분도 삼성전자 투주. 마지막으로 삼성전자의 2020년 어떻게 될 것인가. C, 가전사업 부문의 경우에는 초대형 프리미엄 TV 시장, 특히 QLED TV 많이 들어보셨죠? 이 QLED TV가 얼마나 팔릴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뉴스 보실 때 QLED TV, 초대형 프리미엄 TV 시장 이야기가 나오면 귀를 쫑긋 여셔야 돼. 그리고 IoT 플랫폼 스마트싱스와 음성인식 인공지능 빅스비 다 들어보셨잖아요. 얘네들을 주목하셔야 돼요. 내가 말하면 가까이 있는 전자제품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이걸 멀티 디바이스 웨이크업 기능이라 하거든요. 이 기능이 삼성전자의 대부분 가전제품에 탑재된다고 해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스마트홈 시장이라고 하죠. 말만 해도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가전제품이 켜지고 꺼지는, 반응하고 조절할 수 있는 이 스마트홈 시장을 우리가 주목해봐야 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청소기라던가 아니면 공기청정기 이런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집에만 있으면 보이잖아요. 뭐 청소할지, 뭐 대청소도 하고 공기청정기, 청소기 필요하잖아요. DS 반도체 부문의 경우에는 일본의 그 화이트리스트 배제했던 거, 경제 보복이 미치는 영향을 좀 봐야겠죠. 단기적으로는 D램, 현물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한 반도체 장비와 소재 업체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중국의 화웨이를 견제했잖아요. 막 화웨이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통신 장비 관련된 반도체 공급에 반사 이익을 좀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최저점을 통과해서 2020년도부터 회복했고 반도체 쪽 전망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 반도체는 전략 물자이기 때문에 수출이 계속되고 있어요. 자율주동차나 아니면 사물인터넷, 5G, 클라우딩 컴퓨터 분야 이런 부분이 이 DS 반도체 부분의 성장을 주도할 거라고 봅니다.
IM 인터넷 모바일 부문의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거의 바닥까지 갔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폴더블 폰, 이게 중요하죠. 폴더블 폰에서 차별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프리미엄을 추구해야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는 것처럼, 애플처럼요. 폴더블 폰은 또 제품의 내구성, 접었다 폈다 이거 안정성 이런 걸 완벽하게 좀 개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이 화웨이를 제재하면서 화웨이가 스마트폰 시장 2등이잖아요. 우리 삼성전자가 1등이고 애플이 3등. 자, 이것 때문에 삼성전자가 글로벌 1위 이걸 지키는 거는 뭐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수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IoT와 인공지능 초고속 전송 하면 뭐가 떠오르죠? 5G죠. 5G 폰과 폴더블 폰, 이게 바로 삼성전자 IM 부분의 핵심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서 스마트폰 시장이 반등할 수 있고 생태계가 만들어질 거라고 봐요. 애플에서 아이폰 5G가 나와야 어떤 시장이 그때부터 뭔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5G 폰, 폴더블 폰의 결합으로 메모리 반도체, 플렉시블 QLED 패널까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까지 성장하는 이 시너지 기대해 볼 필요 있죠. 삼성전자 IM 인터넷 모바일 부문이 성장하면 삼성전기도 같이 봐야 됩니다. 삼성전기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카메라 핵심 협력사잖아요. 얘네가 성장하면 같이 성장하는 거죠. 오늘 삼성전자 1분기, 2020년 1분기 실적이 발표되었습니다. 매출액 55조 원, 영업이익 6조 4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어요. 직전 분기 2019년 4분기랑 비교하면 매출은 8.15% 감소했어요. 영업이익은 10.61% 감소했고요. 그런데 2018년도 1분기, 전년 동분기죠. 전년 동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액은 5%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73% 증가했습니다. 다들 전년 동분기 비교해서 부정적으로 봤어요. 삼성전자 실적 안 좋을 거다. 영업이익 6,100억 정도 될 거다. 그런데 오히려 3천억을 넘는 영업이익 6조 4천억 원으로 지금 잠정 집계했습니다. 오히려 영업이익이 2.73%가 증가했어요. 전년 동분기 비교해서. 1분기 실적에 코로나가 타격을 줬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게 큰 타격을 준 건 아니다. 또 메모리 가격이 바닥 찍고 상승하고 있다는 거. 달러가 강세이기 때문에 반도체 실적이 좋아지는 거죠. 다만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CE 가전 IM 인터넷 모바일 2분기 전망은 좋지 않을 거예요. 갤럭시 S20 부진하죠. 뭔가 떠들썩하지 않잖아요. 스마트폰 또 수요가 급감했고요. 그래서 IM 인터넷 모바일은 아마 타격을 받을 겁니다. 삼성전자 매출 중에 가장 큰 매출을 기여하는 게 IM 인터넷 모바일이니까요. 또 CE 가전 부문의 경우에는 올림픽이나 유로 2020 이런 대형 스포츠 행사가 연기되니까 특수를 못 누리겠죠. 초대형 TV 시장, QLED TV를 막 내다 팔아야 되는데 이런 특수를 누려야 되는데 그런 행사 자체가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타격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모리의 경우에는 다들 집에서 재택근무하면서 회사에서 컴퓨터를 많이 하니까 이 서버 수요로 인해 반도체의 힘이 아주 굳건하게 삼성전자를 버텨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를 훑어봤습니다. C, IM, 그리고 DS, 하만까지 밸런스가 굉장히 좋죠. 어느 쪽이 매출이 크게 발생하지만 또 영업이익은 이쪽이 좋고, IM 부분이 부진하면 또 반도체에서 쳐주고, 반도체가 부진하면 또 IM 부분도 쳐주고, 이런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회사. 정부 예산 512조 3천억 원의 절반인 240조의 매출을 발생하는 회사. 이 회사 어떠십니까? 저는 이 회사의 주주입니다. 여러분도 주주죠? 어떠셨나요? 이제 진정한 주주가 된 것 같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주주라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겠죠?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다. 마치 Investor Relations, IR 투어를 하는 것처럼 보고 싶다면 페이스북에서 삼성전자 뉴스룸을 구독하세요. 삼성전자 뉴스룸을 보시면 삼성전자의 사업 부문별로 세세한 또 신제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 보고서는 어떻게 보면 딱딱한 텍스트와 표로 되어 있지만 삼성전자 뉴스룸의 그 페이스북 페이지는 비주얼 또 영상으로 굉장히 보기 쉽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주의 그 권리를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 계산이 필요한 순간이 있죠. 여러분의 인생 계산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영상을 꾸준히 만들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많이 봐주시고 널리 알려주시고 우리 함께 회개하시죠. 감사합니다.